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아침 첫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혹시 전달 못 받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어제 저녁 영상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깜놀 소식들 많이 담았는데요. 오늘 아침 영상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한껏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뉴스 기사가 어제 정말 많이 올라왔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방 연고 찐팬 문화가 등장했다. K리그에 구름 관중이 몰린다.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실축 행사 영향력이 끊임없이 다방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해 4월 8일이죠. 임영웅님을 초대해서 4만 5천여 명의 관중을 흡입하게 된 이 FC 서울부터 K리그 등 이 축구 시즌 자체가 절정기를 달하면서 K리그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축구가 국가대표 축구를 제외하고는 정말 주목받는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의 단 한 번의 시축 행사만으로도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밀어놓고 봤을 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 자체가 정말 넘사벽이구나. 다른 가수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 연예인들을 통틀어서 따라잡는다라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점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한 번 더 강조가 되고 있죠. 어제 뉴스 기사에도 여러 번 쏟아졌고 제가 어제 마지막 영상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니까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이제 언론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가수 나훈아님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별세, 임영웅 송가인 조문, 선 넘은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유튜브라는 게 어느 정도 어그로를 끌 수는 있지만 뭐 그것도 비판을 받는 마당에 존재 자체하지 않는 이런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채널들이 계속하여 임영웅님 뿐만이 아니라 연예계 전체에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연예인분들이 단체 소송을 준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기사화되고 있을 만큼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가짜뉴스들 연예인들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가짜뉴스 채널들이 조만간 조치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심각한 게 어그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이 가짜뉴스들을 국내 유튜버들이 만들어서 뿌려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뉴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소개된 이진호 유튜버 채널에 올라온 이 봉감독이라는 채널을 보면은 뭐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뭐 존재하지도 않는 그냥 가짜뉴스가 마구마구 쏟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영상 안에도 가짜뉴스 내용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런 기사가 지금 연일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관련된 이런 가짜뉴스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를 더불어서 연예인분들과 뭐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누구든 가짜뉴스에 몸살이를 한다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우리 현명한 소천사님들은 이런 가짜뉴스들 소비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나아가서는 주변 분들도 한 번 더 이런 기사 내용이나 소씨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짜뉴스 채널들이 많구나 라는 점들을 한 번 더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 저런 가짜뉴스 채널에도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정도다라고 했는데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리틀 히어로가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한 번 더 임영웅님이 대중의 슈퍼스타로서 도약할 중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선공개된 어제 2분 정도 되는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 이 영상이요. 벌써 인기 급상승 영상 5위에 랭크가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열심히 스밍을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소씨가 어제 이 영상들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해 놓았는데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제가 올려놓은 임영웅님의 소식들 보시다 보면요, 아주 상세하게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인기 급상승 영상에도 이렇게 상위권에 랭크가 되고 있는 임영웅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웅시대 분들의 스밍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 하나하나 증명되고 있습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 도합 조회수가요, 이제 8,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조만간 1억 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이 사랑은 늘 도망가가 2021년 10월 달에 올라온 영상인데 여기에 뭐 음원 영상, 가사 영상, 뮤직비디오 뭐 등등등등 도합 조회수가 8,500만을 돌파해서 이제 조만간 1억 뷰에 등극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유튜버 파워를 보여주다 보니 임영웅님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납득할 수는 없죠. 용납할 수 없는 가짜 뉴스들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더불어서 보면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광고계에서도 막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분명히 얼마 전에 12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본죽 광고 영상이요, 그 사이에 100만 뷰가 또 돌파를 해서 이제는 1300만 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빨리 올라갔냐, 지난 16일 1200만 뷰 달성이 됐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약 6일 만에 100만 뷰가 증가했습니다. 6일 만에 100만 뷰가 증가하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본죽 광고 영상이 이제는 1300만 뷰를 돌파했어요. 이게 영화 관람객 수면은 딱 10배라고 했죠? 영화로 따지면 거의 130만 관객이 아니죠. 10배니까 1억 3천만 관객이 동원됐을 만큼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튜브 단일 광고 영상으로 이 정도 조회수니까 본죽 입장에선 축제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팬 활동 덕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팬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페네스타 솔로 랭킹에서도요, 31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페네스타 트로트 랭킹이 사라지고 솔로 랭킹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임영웅님이 다시 1위를 차지하며 31주째 연속 1위에 오르고 있는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득표수가 무려 2,400만 표가 넘어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지금 7천만 인구가 안 되는데 2,400만이면요 거의 40%에 육박하는 엄청난 득표율입니다. 그러니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스밍 활동과 더불어서 투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느껴지시는 대목이죠. 이런 최선을 다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팬 활동에 대해서 한 평론가님이 참 황당한 주장을 해서 제가 어제 좀 꼬집긴 했는데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그 평론가 분은요,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라기보다는 커뮤니티나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영웅시대 분들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안티부터 잘못 와전된 분들까지 좀 소수의 사례죠. 대다수의 임영웅님 팬덤은 이렇게 가수 임영웅을 위한 팬 활동을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의 진짜 뮤직비디오 역시 16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참 놀라운 건요, 임영웅님의 1집 정규 앨범이 대다수가 1000만 뷰를 넘었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요, 1000만 뷰에서 조회수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회수가 올라가요. 그 얘기는 계속해서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의 이런 뮤직비디오라던가 음원 영상을 끊임없이 시청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이 볼 때 영웅시대 분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런 임영웅님의 사랑이 갑자기 깜짝 놀랄 발표로 이어졌다고 해요.
그것이 한 커뮤니티를 굉장히 뜨겁게 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요 게시물입니다. 임영웅이 중대 발표라며 애인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팬분들 반응 보니까 임영웅님이 애인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던 과거 무대 위의 영상이 다시 한번 소개가 되면서 이게 대중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소씨가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영상인데 아마 오늘 아침에도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임영웅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하려고 제가 가져온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현장에 있었던 영웅시대 분들이 어머! 와! 막 이렇게 소리를 쳐요. 그러자 임영웅님이 이거 들으면 충격 먹으실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영웅시대 분들이 막 안 들을래요! 라고 막 소리치죠.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안 들으신다고요? 그럼 잠깐 귀 막고 계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애인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와! 라면서 박수 막 치면서 축하해주시는 영웅시대 분들이 있었거든요. 좀 놀라웠죠? 그러자 임영웅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막 현장에 있는 팬분들이 대박, 대박이라고 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사람을 발표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어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너무나도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누군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영웅시대 분들이 네! 라고 외치자 그 애인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팬분들이 빵 터져요. 실제로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반응이고 이 글은 정확하게 어제 5월 23일 날 작성된 글입니다. 그래서 팬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임영웅이다 라면서 이 많은 여성분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하나 더 있어요. 이 영상 혹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한 번 더 제가 재미삼아 보여드릴게요. 그래 나도 사람이 어딨어 누구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 나도 사람이 어딨어 누구야? 요거 기억나시죠? 임영웅님이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소리가 잘 안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사람이 어딨어 누구야? 요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임영웅님이 물을 마시고 쉬고 있는데 어떤 한 영웅시대 분이 오빠 사랑해 라고 하니까 임영웅님이 바로 그래 나도 사랑해 어딨어 누구야 라고 외쳤던 팬분들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무대 서비스가 이 대중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안 들을래요도 귀엽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도 너무 귀엽다. 나도 사랑해 하는 거 왜 나도 설레이냐 재밌다. 처음에 축하해주는 거 마음이 따뜻해지네. 축하합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로 아끼나 봐. 헐 따숩다. 나도 사랑해 뜰 때마다 저거 맨날 본다. 아니 오빠라고만 했는데 사랑 고백하는 거 반칙이잖아요. 진짜 능글맞아서 너무 웃긴다. 나도 사랑해 쩐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임영웅님의 매력에 대해서 이 일반 대중들도 너무 빵빵 터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매력에 한번 빠지면 웅며들어서 헤어나올 수 없죠. 자, 이런 웅며드는 임영웅님의 매력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마이리틀 히어로를 통해 공개가 되는데요. 이 마이리틀 히어로에도 깜짝 놀랄 만한 카메오들이 등장할 것이란 예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소식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LA 때 임영웅님을 여러 군데에서 목격했지 않습니까? 이 파머스 마켓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뭐 파머스 마켓인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거리의 형태라던가 임영웅님이 당시에 목격됐었던 모습을 보면 이 사진 속에 착장하고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이 파머스 마켓에서 목격된 임영웅님의 모습 말고도 현지 방송사에서 무단으로 쳐들어가서 찍었던 임영웅님의 모습, 뉴스 방송도 탔었죠?
사실 뭐 많은 팬분들이 속상해 하셨던 장면이기도 하지만 임영웅님에게 사전고지 없이 그렇게 들이닥치는 건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니죠. 어찌됐건 그 모습마저도 임영웅님의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잘 잡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팬분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제 예상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 과연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만이 등장하냐라는 겁니다. 아니 소씨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자, LA 현지에서 임영웅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의 어머님과 할머님을 목격했다라는 팬분들의 증언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임영웅님의 이번 예고편에 보면 어머님하고 할머님의 모습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능 5부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영웅님의 이런 일상적인 모습도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이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임영웅님인지 모르고 이렇게 다 뒤돌아 계신 거잖아요. 임영웅님의 팬분들 뒤에 몰래 가서 서 있었던 요런 장면까지도 카메라에 세세하게 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후의 비하인드는 임영웅님이 이 뒤쪽으로 엄청나게 막 뛰어가서 차량을 타고 빠져나간 거 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방송사가 오는 걸 보고 임영웅님이 탁 빠져나가는 그 모습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런 세세한 모습까지 예능방송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머님과 할머님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요번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 때 어머님이 이렇게 목격된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걸 영상으로 전달도 드렸었는데, 이때 임영웅님의 어머니를 촬영하는 것 같은 모습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당시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혹시 임영웅님의 어머님이, 이거 보이시죠? 이 카메라를 이렇게 얼굴에 대고 촬영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굉장히 큰 카메라, 방송용 카메라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당시 때 이제 시축 행사장에서, 현장에서 임영웅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전광판에 크게 나타나셨던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이후에 카메라로 촬영하는 모습만 있을 뿐 임영웅님의 어머님이 어디에서 등장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임영웅님의 어머님이 등장한 건 확실한데, 이 영상이 임영웅님의 유튜브에 차후에 공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임영웅님의 할머님도 결국 임영웅님 유튜브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때 희한했던 거는 할머님도 현장에 계셨고 어머님도 현장에 계셨는데 할머님만 이 유튜브 채널에 등장을 했단 말이죠. 임영웅님의 어머님의 얼굴을 사실 전국에 계신 분들이 할머니와 더불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등장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할머님만 등장하시고 어머님은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 목격담에 따르면 임영웅님의 요 LA 현장에서 임영웅님의 어머님이 목격됐다라는 이야기, 할머니도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LA 콘서트 첫날에 목격된 게 아니라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한국으로 귀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막 목격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00% 실체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의 어머니가 목격됐다, 할머님이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아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시축 행사장에도 어머님과 할머니를 함께 모시고 가는 걸 보면 아마 이 LA도 관광 차원에서 임영웅님이 가족분들과 함께 현장에 가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임영웅님의 어머님과 할머니가 이 영상 속에 이렇게 짧게 등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하지 않나. 어머님도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내게 되시지 않을까. 뭐 많은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LA 현지에 어머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는 거의 확률이 높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어디를 가나 좋은 곳이라면 LA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관광으로 가기에도 너무나 좋은 나라인데 여기에 콘서트까지 함께 했고 임영웅님의 첫 미국 콘서트잖아요. 아마 어머님과 할머니가 함께 있었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들이 만약 예능 프로그램에 담겨져서 출연을 했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인터뷰 형태일 수도 있고, 임영웅님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함께 이런 관광지를 거니는 모습이 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일상적인 모습도 함께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카메오로 기습 출연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런 애틋함과 팬분들의 애정은 굉장히 큰데, 또 이 어머니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제가 몇몇 영상을 찍었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이날 이때까지 임영웅님이 이렇게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제가 어제는 할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임영웅님의 어머님이 가장 큰 영향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임영웅님의 어머님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진심을 담아서 전달했던 속마음을 고백한 편지 내용이 있어요. 소씨가 얼마 전에 이렇게 쇼츠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아니, 가짜뉴스 하는 사람들 기억할 거면 이렇게 좀 좋은 내용을 하면 더 좋을 텐데, 뭐 어찌됐건 이 영상이 무려 43만회나 나온 영상입니다. 쇼츠 영상으로. 이 영상의 이 어머님에 대한 편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에게 아들 안녕? 카톡으로만 연락하다 편지를 쓰니 어색하다. 1991년 6월 16일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해. 3일이나 진통을 겪고 너를 낳으려고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그새 간호사님이 너희 아빠를 아무리 불러도 아빠가 어딜 가고 없는 거야. 결국 엄마는 아빠 없이 너를 혼자 낳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로 모시러 간 사이에 너가 나와버린 거야. 엄마가 치료를 끝내고 병실에 올라가 보니 아빠가 갓 태어난 너를 옆에 꼭 끼고 잠들어 있더라고. 사랑스럽게. 그 뒤로 아빠는 너한테서 눈을 항시도 떼지 않으셨어. 심지어 엄마가 너 목욕시키다가 잠깐 떨어뜨릴 뻔했다고 다시는 너의 목욕을 못 시키게 했다니까. 그 뒤로 목욕은 늘 아빠 담당이었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는 그렇게 아빠 엄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단다. 그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언제 30년이나 흘렀을까. 세월 참 빠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편입니다. 영웅아, 엄마에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똑똑한 엄마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준 아들에게 한없이 감사하단다. 어느 무엇을 가져다 주어도 너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으니 늘 건강관리 잘하면서 활동하길 바래. 바쁘게 생활하는 게 안쓰러우면서도 너가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참 대견해. 엄마는 아들 덕에 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덕분에 매일매일 감사하게 지내고 있지만 이럴 때 늘 말했듯 겸손과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랄게. 가끔 하늘도 보고 주변도 돌아보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임영웅의 엄마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고마워.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우리 아들. 사랑한다 건혜. 3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2020년 6월 16일 꽃보다 예쁘다 한 엄마가. 자, 들어보시니까 참 임영웅님의 어머님의 바람처럼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너무나 잘 성장했다 라는 걸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초심을 잃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바른 인성의 사람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임영웅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그렇게 끊이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임영웅님에 대한 미담을 계속하여 말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끊이지 않는 걸 보면 결국 이런 어머님 밑에서 자라온 임영웅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바른 어머님 밑에서 올바른 아들이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좀 저는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른 인성과 스타성을 겸비한 전무후무한 가수를 우리는 매일같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루할 구간이 없죠. 탈출구가 없는 바로 덕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만연에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를 실질적으로 더 드러내는 인터뷰를 제가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OBS라고 하는 이 언론사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OBS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트로트 가수 유민님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독특하죠? 근데 이 유민님이 등장해서 원곡자도 눈물 흘린 임영웅의 노래라는 영상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이게 과연 무슨 얘기냐? 바로 한번 시작해보자면, 자, 이렇게 OBS라는 언론사에 트로트 가수 유민님이 등장을 하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아요. 임영웅 씨가 애 낳고 30년 노래를 불렀는데 심정이 어떠셨나요? 자, 많은 분들이 영웅시대라면 알 수밖에 없는 애 낳고 30년, 뭐, 워낙 엄청났던 무대이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했지만, 임영웅님이 이 노래를 이렇게 감성 깊게 또 소화해냈다라는 사실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던 노래이기도 하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불렀을 때의 소감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땠냐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나는 감동을 받았고 우리 영웅이가 저 노래를 부른다라는 게 정말 안 믿겨졌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그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그 당시 때 눈물을 엄청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자신이 노래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임영웅님의 무대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참 놀랍게도 제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었던 서른도 선생님의 임영웅님이 불렀던 보랏빛 엽서의 감상평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가수 유미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곡자들이요,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른 걸 보고서 내가 부를 때보다 더 감격적이다, 더 감동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어보니 또 마침 작년에 영웅씨가 30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 같다. 아마 이건 임영웅님이 그 당시 때 노래를 불렀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임영웅님이 애 낳고 30년을 부를 때가 30대에 들어섰기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임영웅님과 하고 싶은 듀엣곡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임영웅 씨가 부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라는 노래가 있다. 그 노래를 정말 내가 또 한 곡 더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만약 나에게 주어진다면 임영웅 가수와 함께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라는 노래를 열창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죠? 그러면서 임영웅님과 부르는 이 노래를 엄마와 아들처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노래 부르는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이 유미 가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임영웅님보다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해온 선배 가수님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임영웅님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너무나 가슴 뛰일 것 같다. 아들과 엄마의 모습처럼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수 임영웅님이 원곡자분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노래를 불렀을 때 왜 많은 원곡 가수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깜짝 놀라워하며 감격과 감동을 받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영상에서 소시가 또 신나는 내용으로 돌아올 거니까요. 우리 곧 만나도록 해요.